아카이누는 에이스와의 대결 이후 해적들이 모두 해군본부에서 빠져나가려 하는 것을 목격했고 해적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프가 아카이누에게 다가와 사카즈키, 자네의 마음은 잘 알겠다만 무리하게 해적을 쫓게 되면 해군 역시 무사할 수는 없다네. 해군이 이곳에서 괴멸된다면 정의는 더 이상 군림하지 못한다네 라고 말하며 아카이누의 진격을 막아섰고, 센고쿠 역시 거프의 말이 맞다. 사카즈키, 해적들을 말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상 입은 해군들을 치료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현재 세계 정부에서 지원군이 오고 있는 상태, 신의 기사단을 포함한 사이퍼폴 또한 추가적인 과학 병기가 오고 있어. 그리고 상층부의 영감들 또한 직접 행차할 예정이요. 그러니 해적을 추격하지 않을 이유 따윈 없소 라고 말하며 거프와 센고쿠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거프와 센고쿠는 더 이상 아카이누를 막아설 명분이 없었으며 직책상 아카이누를 막아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해적들 대부분이 선박에 탑승한 채로 해역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아오키지에게 쿠잔 얼려버려라 라고 말했고, 쿠잔은 공중으로 날아올라 아이스에이지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해군본부 주변의 모든 해역을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바다가 얼어버리며 선박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 스쿼드는 젠장 또 저 녀석이다 아오키지 라고 소리쳤고, 아카이누는 얼음을 밟고 진격해라. 우선 목표는 선박을 박살내는 것. 전원 해적들을 놓치지 마라 라고 소리치며 다시 한번 해적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르는 미치도록 끈질긴 녀석이군. 저 녀석의 광기는 나조차 질릴 정도라고 라고 말하며 아카이누의 끈기는 조로조차 질릴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써니오에서 내린 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군 이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진격해오는 해군들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사보의 탈환을 기점으로 1, 2차전을 나눴을 때 1차전에서 이미 쓰러진 이들은 대부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고, 1차전에서 승리한 이들이 뒤섞여 2차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2차전이 시작된 이후 쿠로오마 중장을 필두로 한 해군들은 계속하여 해적들을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파시피스타 여러 대가 추가적으로 전장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쿠로오마 중장은 파시피스타 해군 전원 해적 녀석들의 선박을 노려라. 도주할 수단을 차단하면 녀석들은 도관에 든 귀신세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파시피스타는 일제히 선박을 노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르톨로메오가 나타나 베리어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우전드 써니오를 막아선 이후 루피 선배의 배는 너희들이 건드릴 수 없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조로는 역시 듬직한 녀석이군, 빛을 졌다 라고 말한 이후 삼도류 도깨비 사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파시피스타 세대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우소문 특제 식물탄을 사용하여 파시피스타 한 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하하 캡틴 우솝 등장이다 라고 소리쳤고, 이를 본 신흰수염 해적단과 혁명군 크로스길드 빨간머리 해적단은 우리도 질 수 없지 라고 소리치며 격렬한 전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쿠로오마 중장은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밀짚모자 일당 성가신 녀석들이군. 저 녀석들이 이번 전쟁에 키를 쥐고 있는 건가 라고 말하며 밀짚모자 일당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며 곧바로 우솝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그리고 쿠로오마 중장은 우솝의 안면을 강타하려 하였고, 우솝은 차마 쿠로오마의 속도에 반응하지 못하며 뭐야 해군본부 중장? 이라고 말하며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빈이 나타나 꽃꽃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쿠로오마 중장을 붙잡는 데 성공했고, 나미가 나타나 제우스를 사용하여 쿠로오마 중장을 그대로 불태워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해군본부 소장 히나가 나타나 감옥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나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잠에서 깨어난 프린스 그리스가 점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로빈마저 제압하였고, 밀짚모자 일당은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쌍디가 곧바로 이들을 구해내려 하였으나 그 순간 키자루가 나타나 쌍디를 발로 차서 날려버렸고, 키자루는 아까의 빛이라고 검은 다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젠장 여기서 대장이라니, 내가 어서 가지 않으면 나미짱과 로빈짱이 위험한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원군이 나타났고, 야마토는 4명 8개를 사용하여 프린스 글스를 날려버렸고, 벤베크맨이 나타나 히나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로커다일이 나타나 사막의 보검을 사용하여 쿠로오마를 베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지키고 싶은 건 확실히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2차전이 시작된 이후 코비와 스모코는 정신을 차렸고, 코비는 루피는 역시 대단하네요. 저와 당신, 아카이누에 이어 대장들마저 이기다니 라고 말했고, 스모코는 적에 대한 감상을 할 여유 따윈 없다 라고 말한 이후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하체를 연기로 바꾼 이후 곧바로 루피를 추적하러 나섰고, 코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전쟁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느꼈기에 부상자들을 수습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스모코는 빠른 속도로 전장에 복귀했고, 해적들은
일제히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스모커 중장이다. 밀짚 모자와 허각으로 겨뤘던 남자인데 라고 말하며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스모커는 단 한 녀석도 빠져나갈 수 없다 라고 말한 이후 뭉게뭉게 프로즌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해적 수백 명을 붙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검은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위치를 파악한 이후 루피에게 날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드래곤이 나타나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스모커를 향해 주먹을 뻗었고, 스모커는 해루석 지태에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이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대단한 부성의군 드래곤 로그타운에서부터 위기의 상황에 나타나 항상 밀짚모자를 감싸는군 이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자식은 부모의 전부라네. 자네도 언젠간 자식을 낳게 되면 이해할 테지 라고 말하며 웃었고, 스모커는 뭉게뭉게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드래곤에게 대적하려 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자네와 승부를 내고 싶다만 오늘은 날이 아닐세. 뭉게뭉게 열매는 하늘의 일부, 나와 자네는 상성상 내가 유리하지 라고 말한 이후 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며 스모커를 멀리 날려버렸고, 드래곤의 말대로 연기 역시 하늘과 기상의 일부였기에 드래곤의 능력에 저항하기 더욱 힘들었고, 결국 스모커는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저자가 지쳐있기에 가능했다. 만약 온전한 상태였다면 나조차 감당하기 힘들었겠지. 이스트블루에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남자가 되었군 이라고 말하며 스모커가 루피와의 대결 이후 지친 상태였기에 손쉽게 제압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멀리 날아가며 담배를 피며 패기 수련이 이래서 중요한 거군 이라고 말합니다. 킹이 루나리아족의 특성 덕분에 베가펑크가 개발한 약물의 약효를 이겨내며 정신을 차리는데 성공했고, 이후 킹의 혈청을 먹고 카이도우마저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후 카이도우는 빅맘에게 킹의 혈청을 먹였고 빅맘마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빅맘은 맘마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개같은 상황이냐 카이도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빅맘에게 킹에게 들은 정보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빅맘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였고, 빅맘은 긴장이 풀리게 되며 급심한 공복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빅맘은 식타마리를 앓고 있었기에 공복에 시달리자 주변에 보이는 것이 없었고 괴성을 지르며 자신의 눈앞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웃으며 우로로로로 식타마리인가 뭐 어차피 해군 녀석들을 모두 죽이려 했는데 링링이 난폭해져도 상관없지 라고 말한 이후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을 사용하여 거대한 용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빅맘과 카이도우가 해군본부에 나타나게 되며 큰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빅맘과 카이도우는 해군들을 닥치는 대로 물리치며 섬을 가라앉힐 지경으로 공격을 난사하였고, 브랑뉴는 아카이누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약물 따위로 저런 괴물을 통제하려 했던 것이 욕심인가 라고 말하며 드래곤과 샹크스가 나타난 데에 이어 카이도우와 빅맘마저 인격을 되찾으며 크나큰 변수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카이도는 빅맘을 부활시킨 이후 쓰러진 티치를 바라봤고 예전에 흰수염 영감 쪽에 있던 녀석인가 라고 말했고, 킹은 마샬 디 티치일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카이도와 빅맘이 임펠다운에 수감된 이후 불과 어둠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루피가 시간여행을 하게 되며 티치가 사왕에 오르며 이름을 떨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에 카이도우와 빅맘은 티치를 잘 알지 못했으며 티치가 사왕급 실력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카이도우는 킹에게 여기서 만난 것도 인연인데 킹 네 녀석의 혈청을 저 녀석에게 먹여봐라. 만약 정신을 차린다면 꽤나 쓸만한 녀석이겠지 라고 말하였고, 킹은 카이도우의 명령을 들으며 곧바로 티치에게 날아간 이후 자신의 혈청을 주입하였고, 이윽고 티치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이를 보며 우로로로로 어중이 떠중이는 아니었나 보군 이라고 말했고, 티치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카이도우와 빅맘 거기다가 뭐냐고 이 정도 규모의 전쟁은 이라고 소리쳤고, 카이도우와 빅맘은 전투에 돌입하며 운명이 된다면 살아남아봐라. 흰수염 영감과는 연이 있기에 네 녀석을 살려줬다 라고 말하며 티치 앞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티치는 빠르게 상황 파악을 한 이후 운명이 자신을 살렸다고 생각하며 우선은 해군본부에서 벗어나며 폰다를 도모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샹크스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샹크스는 티치 네 녀석의 운명도 호락호락하지 않은가 보군. 하지만 로저 선장님, 아니 세계가 기다리는 인물은 네가 아니야. 만약 허튼 행동을 하려 한다면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라고 생각하며 티치가 만약 루피를 방해하거나 세계의 운명을 거스르려 한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서 티치를 막아서겠다고 말합니다.
쿠로우마 중장을 포함한 해군이 끈질기게 해적들을 추격하기 시작하였고, 추가적으로 파시피스타 여러 대가 전장에 투입되었고, 이들은 끈질기게 해적들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조로는 저 녀석들 끝이 없는군. 도대체 파시피스타는 몇 구나 있는 건가? 라고 말하며 끝없이 나타나는 파시피스타를 보며 질린다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불평할 시간에 한 놈이라도 더 쓰러뜨리라고 라고 말하며 지친 기색을 드러내긴 하나 계속하여 해군들을 소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를 묶어놓는 데 성공한 에이스가 나타나며 얼음은 내가 녹여주마. 저는 배에 다시 탑승해라. 여기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라고. 세계정부의 원군이 도착하기 직전이다. 라고 소리쳤고 해적들은 곧바로 전투를 중단하며 배에 탑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해군들은 놓칠 리가 없지 않냐 라고 소리치며 끈질기게 해적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등장하여 어느정도 체력을 회복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해군들은 긴장하는 표정을 지으며 해적왕 몽키디 루피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루피는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해군들 대부분을 기절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해적들 대다수는 무사히 배에 탑승하며 마침내 해군본부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이들과 함께 도주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카이도우가 날아와 4명 8개를 사용하여 루피를 가로막았고, 루피는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주먹을 사용하여 카이도우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루피는 카이도우가 인격을 되찾으며 자신을 공격하자 카이도 인격을 되찾은 건가? 라고 물었고, 카이도우는 우로로로 밀짚모자 오랜만이군. 기어코 해적왕이 된 거냐? 라고 물었고, 루피는 웃으며 이시시시 해낼 거라고 했잖아 라고 말한 이후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며 전투 태세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킹은 이를 보며 저것이 니카, 루나리아족이 기다려온 해방의 전사가 실존했다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라그나로크를 사용하여 루피의 머리를 찍어버리려 했으나 루피는 고무고무 총을 사용하여 이를 가볍게 막아냅니다. 그리고 루피는 카이도 나를 막을 셈이냐? 해군까지 벅찬데 니 녀석까지 상대할 시간은 없다고 라고 조금은 불만인 듯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카이도우는 웃으며 그래 해군이 먼저지. 여전히 건방진 녀석이라 안심했다. 밀짚모자 내게 말했지. 네 녀석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그 어떠한 세상보다 자유로운 세상이라고. 어쩌면 해적들이 기다려왔던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군. 이라고 말하며 카이도우답지 않은 심오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카이도우에게 적의가 없음을 파악하며 기어 피프스를 해제하였고, 카이도우는 나는 흰수염 영감이나 로저처럼 멋있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었다. 나의 죽음이 새로운 시대의 초석이 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찾길 원했던 원피스를 남긴 녀석의 운명을 이루는 초입이 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죽음이 아닐까 라고 물었고, 루피는 카이도우가 자신을 도우며 화려한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말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네가 꾸는 꿈의 끝을 남에게 묻지마. 너의 꿈의 끝은 네가 정하는 거야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웃으며 우로로로 여전히 건방진 녀석이군. 가라 밀짚모자. 네 녀석이 로저와 흰수염 영감이 기다리는 남자가 맞다면 이라고 말했고, 자신이 해군들을 막아주는 사이 해군본부에서 탈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카이도우에게 가볍게 인사를 한 이후 곧바로 써니호에 탑승하였고 밀짚모자 일당과 함께 벗어나려 합니다. 빅맘은 인격을 되찾은 이후 곧바로 에이스에게 다가가 헤블린 파이어를 사용하며 에이스를 공격하였고, 에이스는 불주먹을 사용하여 이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빅맘은 맘마 와노쿠니에서의 복수를 해주마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우리끼리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복수는 다음에라 빅맘 이라고 말했고, 빅맘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맘마 누군가 강력한 녀석들이 오고 있군 이라고 말하며 오로성이 해군본부에 오고 있음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에이스에게 어이 로저의 아들 밀짚모자가 원피스를 찾았다지. 원피스는 진짜로 있었나? 라고 물었고, 에이스는 그래 하지만 그게 뭔지는 나도 모른다. 오직 밀짚모자 일당만이 알고 있다고 라고 말했고, 빅맘은 밀짚모자 녀석 비밀이 많은 남자군. 형제에게조차 보물의 정체를 말하지 않다니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말을 이어가며 온 세계의 온갖 인종이 가족이 되어 같은 눈높이에서 식탁에 둘러앉는 것. 하지만 천룡인과 세계정부가 존재하는 한 불가능하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선 세계정부를 필연적으로 박살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로저와 록스조차 이루지 못했지. 사실상 불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밀짚모자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루피의 생각은 모르지만 루피라면 반드시 세계 정부를 무너뜨릴 것이지 라고 말했고, 빅맘은 그렇다면 우선 이곳에서 탈출해야겠군. 이곳은 나와 카이도가 막아주겠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시간이 없었기에 빅맘 너의 꿈은 반드시 이뤄주지 그것 하나만은 약속하마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스트라이커를 타고 도주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에이스에게 전성기 시절 로저를 보며 로저 네 놈을 떠오르게 하는군 모든 해적이 꿈꿔왔던 순간이 조만간 올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빅맘과 카이도우가 루피 측으로 돌아서게 되며 밀지모자 일당을 포함한 해적들 대다수는 안전하게 해역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날씨가 급격하게 흐려지기 시작하였고 드래곤은 무언가 오고 있는 것 같군 이라고 말하였고 자신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날씨가 변하는 것을 보며 강력한 존재들이 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그리폰을 꺼내들며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루피, 조로, 쌍디 역시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반대편 해역에서 선박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 선박은 이제껏 등장한 해군의 어떠한 군함보다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신이수염 해적단의 산하해적단과 밀지모자 일당의 산하해적단, 평병군은 일제히 모습을 드러낸 거대한 군함을 향하여 포격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포탄이 말 그대로 사라져버렸고 스쿼드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뭐냐 저 알 수 없는 선박은 우리가 쏜 포탄이 모두 사라져버렸어 라고 말했고 돈사이는 귀신이 고칼 노릇이군 이라고 말하며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공중에서 마법진과 같은 것이 5개가 생겨났고 엄청난 에너지가 흘러나오며 밀지모자 일당 측의 인물 대다수가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폐양색 패기는 아닌데 어떻게 타인을 기절시킨 거지 라고 말하며 폐양색 패기가 아닌 알 수 없는 에너지를 뿜어내며 자신들의 아군을 모조리 기절시켰다고 말하며 놀라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저 문양은 결국 나타났는가 라고 소리쳤고 그 순간 오로성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스성은 역시 해군에게는 무리였는가 라고 말했고 나스주로성은 마치 900년 전이 생각나는군 우리가 모두 나섰던 전쟁은 그때밖에 없으니 라고 말했고 피터성은 그때와 비하면 애송이들이나 다름없군 이라고 말했고 세턴성은 그래도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나름 황제라고 불리는 녀석들이 즐비하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워큐리성은 쓰레기 녀석들을 청소할 뿐이다 긴장할 가치도 없는 녀석들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 쪽 아군들은 오로성의 패기와 기운에 압도되며 전원자절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세계정부의 지원군이 도착하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공중으로 튀어올라 아직 포기하기는 일러 저 영감들이 얼마나 강한지도 모르는데 고작 느껴지는 아우라 때문에 좌절하다니 그건 진정한 해적이 아니야 라고 말한 뒤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동시에 오로성을 공격합니다. 루피는 오로성이 등장한 이후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태양신 니카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고 세턴성은 해방의 드럼인가 언제 들어도 기분 나쁜 소음이군 이라고 말했고 워큐리성은 그저 체이고 체인 애송이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이토록 위협하는 인자가 되었다니 그 점만큼은 칭찬해주도록 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고무고무 스타건을 사용하여 오로성들을 동시에 공격하려 하였으나 오로성들은 일제히 손을 앞으로 뻗으며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루피는 튕겨져 날아가며 그대로 배에 떨어졌고 조로는 칼을 뽑아들며 심상치 않은 영감들이군 이라고 말했고 쌍디 역시 검은 불꽃을 피우며 마지막 보스들인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카이도우와 빅맘이 날아왔고 카이도우는 보로브레스를 사용하여 오로성을 공격하였고 빅맘 역시 헤블리 봉봉을 사용하여 오로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이를 쉽게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고 카이도우는 만족해하는 듯한 표정으로 우로로로로 세계의 정점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어이 밀지모자 이 녀석들은 우리가 맡아주마 네가 정말 세상이 기다려온 해방의 전사라면 나에게도 보여다오 라고 말했고 루피는 카이도우 와노쿠니에서의 악행은 용서하지 못하지만 우선은 고맙다 이 빚은 잊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빠르게 해역에서 빠져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징배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를 저으며 사우전드 소니어를 포함한 해적들의 배는 점점 해군본부에서 멀어져 갑니다. 레일리는 구사해적단과 함께 해군본부로 왔으나 굳이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진 않다고 판단하며 전쟁에 참전하지는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로성이 등장한 이후 루피와 에이스가 큰 위기를 맞이했음을 확인했고 레일리는 자신이 전쟁에 참전하여 루피와 에이스를 포함한 이들을 무사히 해군본부에서 탈출시키려 합니다. 한편 카이도우와 빅맘이 오로성을 막아선 이후 카이도우는 곧바로 화룡대고 모드를 사용하며 오로성을 향하여 다시 한번 보로브레스를 사용합니다. 카이도우가 오로성을 향하여 보로브레스를 날리자 그 순간 피터성이 고양고양 열매
모델 백호를 사용하여 한 마리의 거대한 백호로 변신한 이후 카이도우의 공격을 완벽하게 처단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우로로로로 니 녀석은 백호인가? 나는 청룡이다. 이 녀석은 내가 맡으면 되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피터성은 정색하며 운 좋게 환수종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라. 신수의 능력을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는 애송이여 라고 말하며 카이도우조차 동방의 사신수를 모티브로 한 최상위 악마 열매의 힘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말하며 카이도우와 피터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빅맘은 웃으며 맘마 한방 먹었구나 카이도우. 내 상대는 어떤 녀석이냐 라고 소리쳤고 워큐리 성은 빅맘은 내가 맞도록 하지 라고 말한 이후 사람 일매 모델 사탄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빅맘에게 접근하며 빅맘과 워큐리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빅맘과 카이도우가 오로성 중 2명을 맡았음에도 여전히 3명의 오로성과 해군들이 남았기에 카이도우와 빅맘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오로성과 해군을 완벽히 처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스성은 사람 일매 모델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여 신의 처벌을 사용하며 도주하는 해적들을 모두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레일리가 나타나 자신의 검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마스가 소환해낸 거대한 손을 베어버렸고 마스는 실버즈 레일리 제자를 도우러 온 것이냐 라고 물으며 레일리에게 에이스를 구하러 온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웃으며 그렇다네. 그러니 이 선 넘지 않는 걸 추천하네. 내가 제자를 보기보다 많이 아껴서 말이야 라고 말하며 참격을 그으며 바다조차 완벽하게 베어버리며 무형의 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스는 꽤나 성가신 녀석이 나타났군. 하지만 로저도 아닌 이 녀석의 수준으로는 우리를 가로막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였고 레일리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라고 말하며 전투태세를 갖추었고 레일리와 마스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카이도우가 피터를, 빅맘이 워큐리를, 레일리가 마스를 맡았음에도 세턴과 나스주로를 포함한 해군들이 진격을 멈추지 않았고 해적들은 여전히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레일리 부선장님, 루피와 에이스를 위해 이곳에 온 건가?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세턴 혹은 나스주로를 마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호크가 샹크스를 가로막으며 발도 잃은 이 녀석이 뭘 하겠다는 거지. 초대 귀철을 든 저 녀석 오래전부터 눈여겨본 녀석이다. 내 먹잇감 빼앗을 생각 따윈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검사인 자신이 나스조로를 맡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그렇다면 내가 세턴을 맡겠네 라고 말하며 샹크스 역시 물러나려 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미 드래곤이 세턴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쿠마가 샹크스에게 다가와 세턴과는 오랜 악연이 있다. 세턴은 구 혁명군 동군대장 진이를 죽게 만든 장본인 우리 혁명군의 적이다. 빨간머리 마지막 부탁이 될 수도 있다네. 드래곤의 아들을 부탁한다. 친부보다 오랜 기간 루피를 봐온 이 녀석만이 루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네 라고 말하며 자신과 드래곤이 세턴을 맡을 테니 샹크스에게는 루피를 데리고 도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세턴을 향해 다가가며 고개를 돌아 루피를 바라보며 첫 만남인데 벌써 헤어지는 건가? 루피 정말 멋지게 자라주었구나. 너도 몽키 D 가문이라면 분명 도주할 생각 따윈 없겠지. 하지만 루피 네가 이곳에서 죽게 된다면 혁명의 불꽃은 그대로 꺼지게 된다. 고대병기조차 다 모으지 못한 지금 우리로선 오로성을 상대로 승리를 장담할 수도 없으며 만약 그 남자가 직접 행차한다면 모두 죽음을 맞이할 테지 라고 말하며 만에 하나 이무가 개입하게 되며 해군과의 대결 이후 지쳤으며 고대병기조차 없는 자신들은 필히 죽음을 맞이할 테니 조이보이의 재림인 루피만큼은 지켜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의 예상대로 루피는 모두와 함께 탈출하기 위하여 오로성과 대적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드래곤의 의중을 알아차린 샹크스는 루피를 말리며 루피 내가 어릴 때 한 말은 있지 않았나? 남자는 반드시 나서야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물러나야 할 때도 있다고. 지금 네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모두의 희생이 물거품이 된다. 저들은 강한 자들이니 저들에게 뒤를 맡기며 훗날을 도모한다. 사보를 구출함으로써 우리의 목표는 이루었으니 말이야 라고 말하며 루피를 설득했고 에이스 역시 아버지 역시 2년 전 분명 탈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를 위해 거룩한 희생을 했었지. 루피 신시대를 위해서라도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 라고 말했고 결국 루피는 드래곤, 쿠마, 미호크를 뒤로 한 채 해군본부에서 빠져나가기로 결정합니다.
드래곤과 쿠마가 자신을 희생하며 오로선과 해군을 막아내기로 결정하였고, 드래곤은 빠른 속도로 세턴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혁명군의 수장, 아니 반영용 드래곤, 유능한 해군이 될 수 있었을 터 거프와 같은 길을 걸었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라고 말하였고, 드래곤은 세계 정부가 존재하는 한 세상은 부패하기 마련이지 라고 말하며 자신의 양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으며 전투를 준비했고, 세턴 역시 소소열매 모델 우마왕의 능력을 사용하며 전투를 준비합니다. 한편 나스주로는 해적들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우전드 써니오와 모비딕을 향하여 매우 강력한 참격을 날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호크가 나타나 세계 최고의 참격을 사용하여 나스주로의 참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고, 미호크는 칠무회였던 시절 니놈을 몇 차례 본 적이 있다. 초대 귀철을 들고 있을 때부터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데 이 세상에 이토록 높은 수준의 검사가 있었다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매해눈 800년 전 그 사내와 비교하면 참새에 불과한 수준이군 이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도신 류마를 말하는 건가, 미안하지만 도신조차 이제는 최강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조로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건방진 애송이 같으니라고 라고 말한 이후 자신의 초대 귀철을 뽑아들었고, 미호크 역시 흑도요루를 꺼내들며 미호크와 나스주로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오로성이 각각 카이도우, 빅맘, 레일리, 드래곤, 미호크를 막아서는 사이 쿠마는 홀로 엄청난 수의 해군들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을 보내줄 수는 없다 라고 말하며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하지만 그 순간 쿠마의 등 뒤에서 신흰수염 해적단 산하해적단과 일부 혁명군, 일부 크로스길드가 나타났고, 스쿼드는 어이 폭군, 네 녀석만을 혼자 남겨둘 수는 없다. 아직 아버지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고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이들을 보며 어이 너희들 멋대로 뭐하는 짓이냐, 당장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한다고 라고 말하나 디카르반 형제는 웃으며 신세계에 우리가 탈 배는 없다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지. 에이스, 네가 완벽히 탈출하기 위해선 폭군 한 명으로는 해군을 모두 막지 못해 라고 말했고, 내경 맥가이는 이곳은 우리에게 맡겨둬라, 해군을 모두 막아선 뒤 우리도 도주하겠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희생을 결정했는지 알았기에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진 않고 조용히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한 이후 해군본부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일부 혁명군 역시 쿠마치, 설마 혼자 진이 대장의 복수를 하려 한 거야 라고 말했고, 쿠마는 너희들 이제 와서 돌아가라고 하진 않겠다, 전원 살아서 돌아가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린드버그, 몰리, 카라스 등 출중한 능력을 지닌 혁명군의 대장들 역시 섬에 남아있었고, 쿠마는 이들을 보며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로스길드 선원들은 미호크 대장님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나, 버기 선장님은 대업을 이루실 분이니 탈출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해군을 모두 죽이지 못한다면 이 섬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버기는 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며 저 바보들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미호크, 드래곤, 레일리, 쿠마, 일부 혁명군, 신흰수염 해적단, 산하해적단, 일부 크로스길드의 희생과 빅맘 카이도우의 도움 덕분에 밀짚모자 일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해적들은 사보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며 해군본부에서 빠져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루피는 무사히 사보를 탈환한 이후 해군본부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하였고, 우섭은 지친 기색을 드러내며 다시 오고 싶지 않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사보를 보며 다행이야 사보, 하지만 아직 해군본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녀석들이 있는데 라고 말하며 루피조차 자신들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생각하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보는 걱정마, 드래곤과 쿠마씨가 있다면 저들도 충분히 탈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혁명군을 신뢰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루피에게 다가와 루피,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해적왕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가장 강한 해적에게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야. 좋던 싫던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거다 라고 말하며 루피가 해적왕이 되며 원피스를 찾은 이상 세계정보와의 대결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이를 알았기에 평소와는 다르게 어리광을 부리지 않으며 진중한 표정을 지으며 나의 동료, 친구, 형제들을 위해 세계정부를 부숴야만 한다면 그렇게 하겠어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루피를 보며 과거의 로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돕지 루피, 아니 해적왕 이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수년 전에는 호기로운 꼬맹이에 불과했는데 이제 우리를 능가하는 강한 해적이 되었구만 이라고 말하며 루피의 성장을 보며 흐뭇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